지난 시간에 이어 마테오 리치가 평가한 명나라 제4편입니다. 마테오 리치에 대한 소개는 1편을 참고해주세요. 중국에는 자생향료와 수입향료 모두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계피와 생강은 중국 자생이며 풍부하다. 특히 생강은 생산량이 많고 품질도 세계 어느 곳보다 우수하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음식은 잘 조리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술을 우리가 맥주를 빚듯이 빚으며 그 술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취할 수도 있지만 다음날의 후유증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고대 중국 왕국은 보편적인 예의와 공순의 실천으로 인해 그 명성을 얻었으며 이는 그들이 가장 높이 여기는 5가지 주요 덕목 중 하나로 그들의 문헌 곳곳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중국인에게 있어 예의란 곧 존경, 공손,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의 배려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들은 이러한 세련된 의례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거기에 낭비된다. 그들의 관습에 익숙한 이로서는 그들이 이러한 외형적인 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유럽인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흔한 미신은 특정한 날과 시각이 길일인지 흉일인지 길한지 불길한지를 구분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혹은 삼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 시간의 길흉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매년 2권의 달력이 왕실의 점성가들에 의해 작성되고 공식 기관에서 발행된다. 이 달력들은 엄청난 양으로 팔려 거의 모든 가정에 구비되어 있다. 이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한 정확히 몇 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전체가 정밀하게 계획표로 짜여진다.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점쟁이들이 정한 그 시각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기 위해 며칠씩 착공이나 출발을 미루는 일은 흔하다. 날씨조차 그들의 미신을 꺾지 못한다. 약속된 날에 폭우가 내리거나 항해의 역풍이 불어도 그들은 정해진 그날과 시간에 반드시 일을 시작한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선 그날이 길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건축과 관련해서는 4걸음을 내디디면 여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흙을 2번만 퍼도 건축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 미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정해진 시각에 단지 그 정도만 행하고는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와 운명이 태어난 정확한 순간에 달려있다고 믿고 누구나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알아내고 철저히 기록한다. 점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별자리를 해석하거나 특정 미신적인 숫자를 조작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의 얼굴이나 손을 통해 운명을 읽는다. 또 다른 이들은 꿈이나 대화 도중 끌어낸 몇 마디 말 혹은 앉아있는 사람의 자세 등을 통해 미래를 예언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모든 것에서 기이한 점은 그들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결론을 의심할 여지를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기가 매우 흔하고 속이는 새로운 방식이 매일같이 나타나므로 단순하고 쉽게 믿는 사람들은 쉽게 잘못된 길로 이끌린다. 미신은 일반적으로 이교도들 사이에서 흔하지만 다음의 사례는 중국인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공공 건물이나 사택을 지을 장소를 정하거나 묘지를 고를 때 그들은 땅속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특정 용 머리, 꼬리, 발의 위치를 기준으로 땅의 위치를 연구한다. 이러한 지역의 용에 따라 가족뿐 아니라 마을, 지방, 나아가 왕국 전체의 길흉이 달려있다고 믿는다. 공공 건물이나 기념비를 세울 때 그 공사에 사용할 기계까지도 배치 위치를 신중히 고려하여 불행을 피하고 행운이 깃들도록 하려는 일이 벌어진다. 점성가들이 별자리를 읽듯이 풍수지리가들은 산과 강, 들판의 위치를 바탕으로 어떤 장소의 운명을 계산하며 그 계산은 별을 읽는 것만큼이나 기만적이다. 가족의 안전, 명예, 존재 자체가 출입문이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가, 비가 어느 쪽에서 마당에 떨어지는가, 창문이 어디에 있는가,
지붕 높이가 다른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 민족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존중심이 거의 없고 매우 신중하며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모든 외국인을 문맹이고 야만인으로 간주하며 실제로 그런 말로 지칭한다. 그들은 진정한 학문과 지식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이라 믿기에 외국인의 책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외국인에 대해 글을 쓸 일이 생기더라도 들짐승이나 산짐승과 별 차이 없다는 듯이 묘사한다. 외국인을 표현하는 문자조차 짐승에게 사용하는 글자들이며 때로는 귀신에게 붙이는 호칭보다도 못한 명칭을 붙인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병사들만큼 타락하고 게으른 계층은 없을 것이다. 모든 병사는 나라를 사랑해서도 왕에게 충성해서도 명예를 추구해서도 아닌 단지 고용된 자로서 노동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필연적으로 비참한 삶을 산다. 대부분의 군인은 왕실에 속박된 노예로 본인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해 복무하고 있다. 군사활동이 없을 때 이들은 가마 나르기, 짐승 돌보기 같은 가장 하급의 허드렛질을 맡는다. 군대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은 고위장교와 군사 관료뿐이다. 군대에 지급되는 무기는 적을 공격하기는커녕 자위용으로도 쓸모가 없다. 실전이 아닐 경우 병사들은 모조 무기를 지급받으며 가짜 전투 중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매우 어리석은 두 관행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특히 지배계층 사이에서 흔하다. 첫째는 다른 금속에서 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이며 둘째는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육신을 불사로 만들려는 시도다. 이 두 비술에 대해 다룬 책들은 수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인쇄본도 있지만 필사본이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져 더 인기가 많다. 이러한 이중의 정신적 병폐를 근절하려 힘써온 현자들이 중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 병은 더 퍼지고 있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마치 전염병처럼 더 많은 희생자들에게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에 알려진 모든 이교 종파들 가운데 고대 초기 시대에 있어 중국인들보다 적은 오류에 빠진 민족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역사 초창기부터 그들은 천재라 불리는 최고신을 인정하고 숭배했으며 때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나타내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며 경배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그들은 이성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중국인들이 이 최고신이나 그를 보좌하는 신들을 인간의 악덕을 상징하는 괴물로 만들어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는 로마인, 그리스인,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악덕을 신격화해 악덕의 수호신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된다. 신학자들이 가르치듯 구원을 위해 양심의 빛에 따라 노력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고대 중국인들이 자연법 속에서 구원을 얻었기를 우리는 자신있게 희망할 수 있다. 그들이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4,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역사는 국가와 공동선을 위한 선행의 기록 그 자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고대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로운 책들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인간을 덕 있는 존재로 훈련시키는 데 유익한 교훈들로 가득하다. 이 점에 있어 그들은 우리 유럽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들과도 견줄 만하다.